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은 가산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할 거고요. 가산 이론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신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업무 하는데 들어가면은 또다시 나옵니다. 또다시 나오는데 이게 저희 일하는 거랑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론만 한번 보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방송 보시고도 한번 훑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게 처음에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방송만 보고 이래 한다고 이해가 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한번 더 보시고 방송 볼 때도 이제 화면에 이 고시를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같이 보시고 그렇게 아니면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갑니다. 오늘은 이 고시랑 세부사항을 같이 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시 일단 펴고, 예. 고시 세부사항도 펴고, 자, 요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방송에는 아마 57조까지 했는데 고시 57조까지 56조까지 했는데 요거 지금 세부사항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세부사항에 7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요것도 한번 보셔도 되는데 요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방문 요양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8시부터 이제 22시까지는 그 20%의 급여 수가의 20% 하고 적용 시간 그러니까 18시 이후에 그 분수를 총 급여 시간으로 나누고 여기 있죠. 이런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요거 근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나와요. 여기 이제 22시부터는 이제 0.3으로 30% 요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이제 방문 요양이거든요. 지금 방문 요양으로 이제 이 가산 금액인데 금액은 얼마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22시 이후나 뭐 18시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급여를 제공하시면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시면 이제 돈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해요. 매일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가산 공식인데 우리 수가 있잖아요. 수가는 따로 놔두고 요 수가에다가 0.1을 곱한 뒤에 요 시간 이후에 18시 이후에 22시 사이에 요 분 나누기 총분 만약에 17시부터 시작했다면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예가 있죠. 예시가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예시 뭐 이렇게 예시도 있고 요거랑 비슷하게 저희 주간보도 있어요. 저희 주간보도 있는데 주간보는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요 뭐 이거 원거리 교통 비용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방문 요양은 저희가 주가 아니니까 이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원거리 교통 비용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방문 요양에서 이 원거리 교통 비용은 센터랑 자기가 이제 거기 이제 종사하고 있는 센터랑 거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장기 요양 센터에서 수급자의 거리까지 그렇게 본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업무할 때 요런 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저희는 이제 주간보호가 이제 주니까 요 주간보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7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요 예시가 있죠. 9시 시작해서 24시에 종료한 경우 그러면
이분은 이제 18시도 넘어갔고 22시도 넘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계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240분 적용하고, 요거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방문 요행이랑 다른 건 22시까지로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 이제 22시까지로 하는 거. 그러니까 22시까지만 요 범수만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산에 적용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총 분수를 그 240분이잖아요. 18시에서 22시 사이에 요 시간만 다 되는 거니까, 뭐 18시에서 24시까지 했으니까 22시까지 다 되겠죠. 240분을 여기 있죠. 240분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급여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총 분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왜 주간보호에서는 뭐 저녁에만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이 잘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초과 있을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오차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뭐 안 되더라도 이 급여 비용은 가산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그 염두 안 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급여 비용 이거 똑같아요. 그 수가를 말하는 거예요. 수가 31조 보셨죠? 거기 있는 수가예요. 여기 이제 0.20% 이래가지고 요거대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금액이 뭐 천몇백 원, 뭐 많으면 뭐 2,000원 뭐 이래 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되는데 그렇게 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 내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시간 낭비 같아가지고 별 오차가 없는 거니까 그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이제 주야간보호 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이것도 이제 가산으로 보긴 봐요. 이것도 이제 업무에서, 이게 지금 업무랑 연관된 게 많아요. 이 가산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나중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이동 서비스 이제 신청하려고 하면 이동 서비스 신청하는 그 포털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이동 서비스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확인한 다음에 공단에 전송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급여 이동 서비스 이게 이제 신청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뭐 이제 요번 연도부터 조금 줄어들었죠. 5km 미만에 좀 깎였습니다. 830원인가 그 정도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뭐 이건 업무랑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업무할 때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고, 요거 이제 이동 서비스 하면 이제 뭐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나오니까 보통 5km 미만에 830원 뭐 요 정도, 그 위에는 뭐 2,000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별지 25, 요거 이제 전자 방식으로 다 하니까 그 업무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주야간 목욕 서비스. 이거는 시설하고도 비슷한데요. 주에 이제 1회 이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제 가산금이 나와요. 한 3,000원 정도. 3,000원 맞을 겁니다. 3,000원. 여기 이쪽에 다시 나중에 가산 거 보면 나오는데 3,000원 맞을 겁니다. 예. 3,000원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서식 23호 서식 작성 보관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에서 뭐 사회복지사는 뭐 24호 서식, 뭐 23호 서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서식에 다 해놔야 돼요. 다른 서식에 이제 해놓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을 적용받는 그 상황이 나면은 여기 고시나 세부사항에서 말했던 그 서식에다 무조건 그거를 기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가산이 환수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요. 요거 이제 11조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공단에서 이수하는 치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 주요관보에서 한 사람당 한 6,000원 한 달 이제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자기의 이제 여기도 이제 24호 서식, 24-2호 서식 작성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수행하시면은
그 6,000원에 그 프로그램 가산금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업무에서 사실 나오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관리자 하면은 이제 그 6,000원 정도의 가산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업무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제 저번에 했죠, 이 종사자 편에서. 요 밑에는. 예. 그리고 이제 57조 다시 돌아갈게요. 이쪽이 고시입니다. 예. 고시. 저번에 56조까지 했거든. 56조까지 했는데, 이제 57조는 뭐냐면 이게 방문요양인데, 일단은 방문요양하고 주관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문요양 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 요거 이제 57조 1항이 이까지예요. 요까지. 예. 요거를 이제 일단 봐두시고요. 예. 방문급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장기요양 기관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요거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하죠. 예.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15인 이상인 기관은 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15명에서 그 30명 미만 사이에서는 복지사를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사를 배치하시고, 그 부분에 이제 가산은 그 원래는 이제 사회복지사는 1.2점인데 요 경우에는 1.8점을 줘요. 여기 밑에 가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15명 이상인 경우에 1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복지사 1명을 배치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그 점수는 1.8점을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하는 일은 이것도 이제 업무에서 다시 할 건데, 매월 1회 이상 급여 제공에 그 방문하셔야 돼요. 방문하셔가지고 적정 서비스 제공하고 여부 기록함, 그리고 매월 수급자 요구 사정 뭐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이것도 이제 매월 가서 그거 하는데, 이것도 이제 24호서식에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일단 여기서 매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거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욕구 사정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 수립하고 기록함. 요렇게.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이제 근데 그 간호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잘 없는데, 잘 하진 않는데, 요건 이제 알아놓기. 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 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처음에 15명에서 그 30명 미만의 이제 간호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그 후의 얘기라고 30명 이상에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항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어르신 돌아가시거나 뭐 입원하시면 이제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정했는 걸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업무를 수행했는 걸로 본다. 예. 월 중에 급여 제공을 종료한 경우, 이제 하시다가 제가 원래 이제 말일날 방문하기로 했는데, 뭐 중순쯤에 이제 어르신이 급여를 종료해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뭐 제가 급여를 종료하거나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예. 급여 제공이 18시 이후 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 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 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요거 이제 급여 시간이 이제 복지사분들이 이제 보통 그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8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근무가 끝났는데 다른 데서 급여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가정 방문해가지고 방문 요양을. 근데 나는 근무가 종료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간에는 근무를 해도 되는데, 이제 그래 하면 뭐 연장 근로라든가 그런 게 쳐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8시 이후 6시 이전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에 말고 다른 시간에 수급자와 그 급여 제공자 모두 면담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도 면담하고 급여 제공자 뭐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뭐 그거 하긴 하지만 요 보통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급여 제공자를 모두 면담해야 돼. 그 다 두 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시간이 이제 틀릴 때 그때 얘기입니다. 뭐 이건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거 항상 하는 말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지사 가산에 대한 건데 이건 방문요양 이제 복지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하는 이제 사회복지사.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 입소자 수는 계산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물어보시길래 방문요양에서 입소자 수는 이제 급여 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급여를 제공했는 사람은 무조건 수급자다. 무조건 수급자로 보시면 돼요. 그 저희는 이제 뭐 주간보 이제 여기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수 계산하는 거 저번에 이제 입소자 편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방문 요양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해당월 가산 기준 금액 요건 똑같아요. 제가 85%예요. 월 가산 기준 금액. 요거 저 공식을 저번 시간에 보셨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5%. 주간보, 단기보, 방문요양, 목욕하고 간호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거. 방문요양, 단기보, 주간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85%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산 점수는 직종별로 팀장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또는 1인당 1점.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저번에 그 주간보도 똑같죠? 그 간호사랑 그 요양보호사는 1점 인력 추가 배치 말입니다. 여기는 간호사 배치 가산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간호사 배치 가산이 없습니다. 방문요양에서. 예. 요건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은 1점으로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요건 똑같은데 요거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요거는 그 30명 이상일 때 그 15명 이상의 그 30명 미만에서는 사회복지사가 1.8점을 받아요. 1.8점을 받는데 30명 이상에서는 2명이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사는 1.2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5명 이후에서는 무조건 복지사가 필요한데 그 최초의 그 복지사는 1.8점으로 보고 그 뒤에 오는 그 복지사는 1.2점으로 보면 되십니다. 똑같죠, 주간보랑. 여기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여기 실제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에 따라 수급자 15명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는 1.8점으로 한다. 예, 요게 이제 1.8점 요거만 다르다는 거.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15인 이상에서 30명 미만이에요. 30명 이상에 2명 써도 되고 1명 써도 되는데 15인 이상이 최초 쓸 때는 이제 1.8점으로 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서비스 유형점수 1.8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유형점 제가는 이제 방문요양은 1.8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제2항에 따른 가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다만 제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특정 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하여 5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7조 1항이 아까 그 이제 그 월중에 이제 한 번씩 방문하고 그 수급자가 이제 계획하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감산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 가산의 감산 모든 수급자는 이제 다 방문하면 100%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 하면은 이제 가산을 80% 하고 1인당이 가산 점수에 80% 하고 사회복지사 등 요거는 80% 이건 50%쭉 떨어지죠. 80% 이상 하면 90%면 요 사이에서 요런 걸 이제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이제 실무하실 때 좀 중요한 거 있는데 30인 이상이고 30인 이상 됐는데도 이제 1인만 사회복지사 1인만 그 최초의 복지사 있잖아요. 배치한 경우에는 한 명만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30인 이상인데 이 경우에는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이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 이상을 방문하여 매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 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57조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요건데 이제 3개월마다 1회 이상 가도 괜찮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방문하고 이제 방문해가요 하는 거 있잖아요. 매월 방문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매월 수급자 30 이상을 방문하고 제 57조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이 이제 1인만 배치한 경우에 요거를 요렇게 이제 왜냐하면 사람을 잘 못 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요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 30 이상인데 아유 복지사가 만약에 이제 뭐 퇴사를 하셨다. 퇴사하고 사람을 이제 복지사를 못 구한 경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30 이상에 석 달마다 1회 이상 57조 1항 요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요 부분요.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57조 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5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57조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 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 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요게 이제 가산 인정 인원수 우리 가산 그 주간보의 가산 인정 범위 그거하고 비슷한데 여기 15명 이상 30명 미만이면 최초에 이제 만약에 복지사로 이제 하면은 1.8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구간에서 복지사를 한 명 더 쓴다고 해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산이 더 쓰면은 그냥 이 가산이 더 되질 않는다. 1.2점이죠. 만약에 복지사를 더 쓴다 그러면 요거 30명이 넘어야지 이제 2명을 쓰고 있는 경우에 1.8점, 1.2점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 수마다 있죠. 30명 단위로 보통 있어요. 30명 단위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0명이나 만약 60명이나 그러면 요 근처에 이제 언저리에 하면 이제 그 사람 수급자 어르신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뭐 사실 60명 넘으면은 그냥 뭐 60명쯤에 뭐 59명에서 뭐 63명 이래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어르신이 나왔다가 돌아가셨다가 뭐 병원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쓰는데 30명에서 거기서는 이제 그 대표님들이 이제 사람을 쓰기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 위에 내용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요 가산 대상이 이제 간호사 및 팀장급 요 내용은 뭐냐면은 가산 대상이 이제 가산 받는 이제 간호사나 그 팀장급 요양사가 만약에 다른 자기 해당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17조 방문 요양급여, 뭐 24조 방문 요양 목욕급여 이건 이제 17조 방문 요양에 대한 거고 뭐 24조는 방문 목욕 급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급여를 이게 가산 받는 이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요. 27조에 하나요.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이 제공했는데 이 가산 이 대상인 이 사람들이 그 급여를 제공하면은 간호사나 뭐 팀장 요양보호사 이런 방문 요양이나 이런 뭐 방문 간호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제 이 비용은 산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산 비용이 아니고 급여 비용. 어르신이 뭐 하루에 수가 이제 18조, 25조, 28조 이제 그 내용이 수가 그거를 이제 받지 않는다, 산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뭐 그 뭐 돈 안 된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이제 뭐 상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근하시는 분들이 급한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보강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요양 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26조에 대한 해당 급여의 비용의 50%를 방문 목욕은 이제 50% 산정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게 사실 2명이 들어가니까 하면 50%뭐 이거 안 적용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요양보호사 방목에는 2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뭐 50% 산정한다 하는데 뭐 그 똑같은 거라 거의 보시면 돼요. 인건비를 이제 그 2명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 이쪽으로 다시 또 세부사항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세부사항에 17조 요 이제 방문 사회복지사가 가산 업무 수행하는데 요때 이제 뭐 필요한 거 그것만 이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별지 24호서식을 이제 참고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요거를 이제 별지 24호서식을 꼭 여기 24호서식에다 해야 되고요. 요 24호서식 보시려 그러면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요건 이제 주야간 나중에 업무할 때 보시거든요. 주야간보 이제 이동 서비스 일지고. 요 밑에 이거 서식이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목욕 가산할 때 주야간보입니다. 주야간보 목욕 가산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사회복지사 24호 서식이 요거예요. 요거 이제 종사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양식으로 쓰시면 된다. 요걸로 꼭 써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시 이제 17조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한다. 업무할 때 제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얘기는 해드리고요. 대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따라 가정광급여기관의 가산 대상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요거는 이제 그 가산 대상이 되는 그 이제 직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은 거예요. 57조 1항의 단서에 따라 배치한 사회복지사 근무 인원수는 고시 51조 제3항에 준용한다. 요것도 보통 이제 그 51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종사자 편에서 나오는데 월 기준 근무 시간 그 뒤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58조 이제 그 근무 인원 산정 고시제 산정한다. 요것도 이제 그 근무 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는 1점, 2점 적용하고 나머지는 1점. 요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죠? 글자가 바뀌었네. 네. 합산한 경우 1인당 1점. 이것도 똑같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요렇게 이제 요거에 따른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비슷해요. 내용 비슷한데 요거 그 근무나 어떻게 이제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 고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없는 것도 있긴 있는데 세부사항에 근데 세부사항도 보고 고시도 봐야 돼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가산 받는 경우에는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사실 환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시는 게 그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방문요양 한번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길게 갔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고시로 와가지고 고시 한번 볼게요. 59조 간호사 배치 가산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호사 배치 가산은 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그냥 전임으로 다 쓰시잖아요. 월기준 근무 시간이 넘어가고 이러면 그냥 무조건 0.6점을 가산해줘요. 그 가산 저희 주간보호의 가산 인정 그 범위 제한에 걸리지도 않아요. 0.6점이라고. 간호사 배치 가산이랑 맞춤형 가산은 그냥 그 저 인정 점수 범위 안에 포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는 무조건 전임으로 하면 겸직은 안 됩니다. 겸직은 무조건 가산이 안 돼요. 겸직은 무조건 가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임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0.6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 60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은 저번에 이제 그 종사자 편 할 때 제가 세부 사항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이제 계산했는 방법이고 여기 이제 18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부 사항 요거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간 배치, 야간 배치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야간 배치 이제 직원 정의가 나오는데 요양시설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은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은 안 돼요. 예. 1명 이상의 근무 환경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가산한다. 가산 금액 산정 방법은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56조 1항 이제 그 아시죠? 여기 보면 56조 1항이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이거 가산 공식. 예. 가산 공식은 그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그 방문 요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설의 모든 그 인력 가산에 다 그 포함되고 간호사 배치 가산, 맞춤형 가산에도 적용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그 저 시간 넘어가는 그 만약에 18시 넘어서 시간 그 계산하는 가산 거기에는 그 공식이 안 들어가고요. 아까 그 공식 따로 있죠. 그 공식은. 요게 제일 중요한 그 가산 공식이에요. 사실 56조 제1항이에요. 요거는 이제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그 공식에 따라서 그 공식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예, 요거 이제 야간 배치 요거 마저 말씀드릴게. 야간은 이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간당 0.9점. 1점인데 조금 깎겠죠. 야간인데도.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7시간 근무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실 근무 시간 합산을 7로 나눈다. 요 휴게 시간은 뭐 1시간 죽으면 그 7시간이잖아요. 그 8시간 근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많은 기관이 이제 적용되죠. 요양원이나 이제 공동생활과정이나 이렇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저거를 야간 그 수당으로 줘야 되거든요. 야간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이 0.9점에 의해서 나오는 돈이 과연 그 야간 가산하는데 그 직원한테 과연 이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근로기준법이 바뀌니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도 좀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표자분들이 그 야간 직원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야간 직원을 이제 더 쓰면은 사실 그분 그 대표자분들이 아마 그 조금 더 자기 좀 할애한다고 봐야 되나 수입에서 많이 그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공단에서 이거 점수를 조금 제 생각엔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결론은 이게 일에 부담이 되고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하는데 별로 도움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사람 한 명을 더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 들어요. 예. 야간에 직원은 저는 야간에 직원을 많이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간에 왜냐하면 저도 이 공생을 할 때 공생을
할 때 밤에 요양사 선생님들 무서워가지고 이 공성에서 많이 잔 적이 있어요. 그 야간에 문제예요. 야간이 사실상 이게 야간이 문제라 가지고 어르신들 그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시고 이런 거 그 눕히 놓고 나면 또 다른 직원 다른 어르신 또 떠들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야간에 좀 힘들어요. 힘든 게 뭐 어르신들 다 잘 주무시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꼭 한두 명 뭐 세네 명 이런 식으로 뭐 말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학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뭐 묶어놓고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밤에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간 직원 이걸 좀 이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마 직원들 그 임금 주기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법은 지금 법은 이러니까 0.9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간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에 20인 이하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40명 됐으면 이제 뭐 2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고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 요걸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헷갈린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제 간호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이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두 배가 어떻게 되면 이제 2배라고 인정해야 하냐면 여기 이제 주간 배치 인력수 계산하는 거, 야간 배치 인력수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시고 주간 배치가 이제 2배 이상 돼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낮에 근무한 직원이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수의 합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고 이게 근데 이제 입소자 20인 미만에서 19명까지죠. 20인 미만에서 입소자입니다.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야 된다. 같이 수가 같아도 똑같단 그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3, 4는 삭제됐고요. 예.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22시부터 이제 6시 맞죠?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0.9점의 가산 점수를 부여하며 가산 금액 산정식은 제 56조 제1항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56조 그 공식 그거 말하는 거예요. 56조 제1항. 예. 단기보호 기관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은 제1항 2호에 따라 배치한 경우 가산하며 가산 금액 산정 방법은 56조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제1항부터 3항의 야간 및 주간에 대한 배치한 인력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에요. 이건 뭐 마지막에 항상 붙는 말이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거. 예, 그렇고요. 장기요양 기간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야간 직원 배치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 직원 배치 이제 가산금을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그 이거를 뭐 사실 야간 직원 배치를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 이게 그 돈이 뭐 어차피 임금이 넘어가요. 이 야간에 하게 되면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지급받는 야간 배치 가산금을 이제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이 가산금을 그냥 지급하는 걸 이제 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 이제 야간 직원 그 가산금 받는 걸 임금에 포함해가지고 그냥 줘요. 주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야간 그 내 임금하고 따로 준다 그러면 아주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과연 이제 누가 그 어느 대표자가 이제 그 이 야간 직원 배치를 쓸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아무도 뭐 사실상 아마 대표자분들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렵지 싶어요. 예,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어렵지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요까지는 주간보호랑 이제 연관이 없었던 그 뭐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그 뭐 야간 배치하고 이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목욕하고 이제 그 18시 이후에 이제 그 가산금 붙는 거 수가 가산 붙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이거 주간보호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주간보에 포함이 되고, 이제 62조는 이제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요렇게 이제 맞춤형 가산입니다. 맞춤형 가산인데, 맞춤형 가산을 저는 이제 사실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강사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5일 동안 쓰고 오전에도 한 명 들어오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해요. 이 강사 선생님들이 이게 하기 때문에 복지사가 또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고요. 그리고 뭐 복지사 선생님들도 뭐 일지 쓰고 이런 시간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래 이 강사 선생님 들어와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진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은 자기 이제 맡은 바 그 수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도 이 맞춤형 가산을 쓰는데,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선생님 오고 이러면은 어르신들 좋아하니까 이거는 쓰시는 게 아마 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사는 쓰는 게 좋다고 저는 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예. 제공하고 답, 이것도 이제 기준을 한번 볼까요?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제 70조의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치매 전담형에는 이제 이 강사 선생님 들어가도 맞춤형 서비스 이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가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 기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옛날에 1, 2, 3에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요게 그냥 이제 그 급여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원래 이거랑 상관없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하는데 이 그 기준에 조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주간 보험에는 이제 어떻게 해라,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해라, 뭐 이런 걸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이제는 뭐 보면은 수급자 상태별 맞춤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소지한 외부 강사가 제공한다. 이 자격증은 뭐 어떤 기관이든 괜찮아요. 자격증만 소지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거기 이제 업무하실 때 보면 아는데, 거기 그 프로그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거기 써넣거든요. 써넣을 때 이제 그 프로그램 요 자격증하고 번호하고 이런 거 써넣고요. 맞춤형 프로그램 주 4회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 계속 이제 쭉 뭐 여기는 이제 주 4회라고 치고요. 주 4회라면 그 같은 뭐 웃음 치료 뭐 월요일날 웃음 치료, 화요일날 웃음 치료 이래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월요일은 웃음 치료, 화요일은 뭐 실버 뭐 체조 뭐 실버 뭐 미술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미술 음악 뭐 체육에 관련된 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그 따로따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거죠. 예,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어야 합니다. 가산 금액은 56조 1항에 따라, 이것도 이제 가산 공식이에요. 가산 공식이 아까 그 적용 받는다 했잖아요. 가산 공식 그 내용입니다. 가산 점수는 맞춤형은 이제 0.4점 줘요. 요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 4회 못 하는데 월에 16회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0.4점. 근데 주 4회 못해서 주에 2, 3회나 뭐 월 8회 이상 뭐 이래 했다. 그 주 4회가 안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월 8회 뭐 월 주에 2, 3회 월 8회 하면 이제 반토막 0.2점 준다. 이 내용입니다. 0.2점을 이제 거기 점수에 이제 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 19조를 한번 볼게요. 19조가 이제 맞춤형에 대한 겁니다. 여기 19조. 고시 62조 1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횟수는 1단위로 산정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제공하고 다음 각 콜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조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공했는 것만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 4회 여기 돼 있잖아요. 주 4회인데 월화수 토 들어왔어요. 그럼 인정 안 하는 거야. 주 3회 요거 되는 게 요거. 0.2주로 깎이겠죠. 그거 이제 알고 계시고. 9시부터 18시 사이에요.
아침 8시부터 뭐 그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아니면 7시에 와가지고 뭐 1시간 하고 가셨다. 이거 인정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이제 뭐 저녁 7시 넘어서 왔다. 어르신들이 뭐 7시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그때 와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제 이는 삭제됐고요. 3. 1항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장기간 기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 다만 병사라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뭐 요양원하고 주간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그 맞춤형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요양원 어르신하고 주간보 어르신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막 같이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기관으로 그거를 제공한 것으로 봐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 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제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 뭐 요양보사 선생님이 내가 근무하고 나서 쉬는 날에 이거 외부 강사로 들어오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월 기준 근무 이상 근무 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야지만 가능하죠. 이상 근무하면 이제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3번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 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별지 26호 서식. 요 26호 서식 요것도 26호 서식에 기록해 놔야 됩니다.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모니터링 나오면 봐요. 보니까 여기 이제 또 26호 서식 한번 보러 갈게요.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느리든지 뭐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몇 장을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사람이 많으시면. 이 공단에서는 사실 그 그룹별로 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별로 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렇게 이거 26호 서식에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잘 명심하셔서 딴 데다 쓰면 안 돼요. 프로그램 뭐 일지 자기 기관에서 뭐 자주 쓰는 그런 서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26호 서식 꼭 쓰셔야 됩니다. 별지. 자, 요렇게 이제 가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했고, 이 업무할 때 또 한번 중복대가 나올 겁니다. 중복대가 나오는데, 요거 좀 많긴 많은데, 왜냐면 가산은 뭐 한 가지 조건에도 안 맞으면 무조건 환수예요. 그때 가서 이제 뭐, 이것도 안 봐주나 이런 말 하시는 건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에 관련해서는 그 무조건 철저하게 합니다. 그냥 환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환수입니다. 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잘했어. 잘하고 어르신도 진짜 좋아하고 뭐 부정 수급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 26호 서식 안 썼다. 26호 서식 안 쓰고 다른 거에다 막 써놨다. 하면 환수입니다. 그게 좀 너무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게 만약에 진짜 하신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거 이제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산에 관련돼서 이제 다 봤고요. 그 가산이라는 거는 뭐 그 이 활용도에 따라서 아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가산 요편은 좀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요건 특히 더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운영할 때 어떻게 써야겠다. 아니면 뭐 가산 인력 추가 배치는 뭐 요양사를 쓸까, 뭐 간호사를 쓸까, 사회복지사를 쓸까, 뭐 이런 거를 결정하고 대표자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 좋고 관리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뭐 대표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보시는 게 방송 보시고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요즘 그 전국의 모든 그 장기요양 기관도 힘들지만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든데 뭐 잘 되겠지요. 잘 될 테니까 오늘도 밤에 요새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잘 못 자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밤에 잘 주무시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